지난 시간에는 진퇴 양난의 일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그리고 우리 경제에 남은 숙제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짚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진퇴 양난의 일본 경제, 통화 정책을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채와 대외적인 요건 때문에 추가적인 정책을 사용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높은 부채 비율 때문에 소비세 인상과 같은 정책을 사용하려고 재정 정책을 사용하기에도 현재는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둘 다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 원래 계획했던 시나리오는 모두 다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은 원래 양적 완화를 도입해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로 수출을 확대시켜서 임금을 인상시킨 다음에 소비가 개선된다면 소비세를 더 받아들이면서 이 재정 적자를 감소시키려고 했었죠. 그런데 뜻밖의 엔화 약세가 아닌 엔고 현상, 즉 엔화 가치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아래에 있는 모든 시나리오가 틀어지게 된 겁니다. 예상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이 일본의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엔고 현상이 손꼽히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엔고 현상이 일본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대외적이고 해외 경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몇 가지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크레딧 아그리콜에서는 브뤼셀의 테러라든지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유로화나 파운드와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안전자산인 엔화에 투자하려는 그리고 엔화를 사려고 하는 매수 심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엔화 가치가 올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시에테 제네랄에서는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지만 물가 상승률 하락이 더 심할 것으로 보이면서 실질 금리가 더 올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연봉 상승률이 3%라고 했을 때 만약에 물가가 4% 올라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연봉은 마이너스 1% 하락했다고 보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물가 상승률 하락이 더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히려 실질 금리는 더 높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실질 금리가 높은 안전자산인 엔화에 대한 매수세가 쏠리면서 엔화 가치가 올랐다는 것이죠. 자, 이런 대외적인 요건들 때문에 엔화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정반대로 말하자면 이런 대외적인 여건, 대외적인 어떤 악재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의도대로 엔화 가치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일본 중앙은행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최근 통화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통화 정책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최근에 또 다른 새로운 화살을 꺼내들었습니다. 민간 기업이 도로나 철도 혹은 보육시설 등 인프라에 투자할 경우 0.01%의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0.01%, 거의 제로금리입니다. 이자 거의 받지 않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그 금액만 총 31조 원이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 성적표를 보더라도 일본 자체의 문제점이라고 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은 지난 20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2월 수출만 보더라도 5.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9.3% 수입이 감소했다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출이 늘어났다는 측면에서 아주 불황의 흑자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외적인 요건을 제외한 채 이 일본의 엔고 현상을 판단하게 된다면 국내 증권사들이나 국내 기관에서는 현재 상황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트라에서는 엔화 약세는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 분명히 유리하지만 엔화 강세는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 분명히 유리한 것은 맞지만 의도대로 엔화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삼성경제연구원에서도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엔저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저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분명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엔화 강세는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유리한 상황임은 분명하지만
대외적인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짧게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언제든 엔화 약세는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기관들의 평가입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